One, two, three, four, yeah. 폴더블 태블릿? 그것도 8년 전에 나왔다고. 안녕하세요, 말방구 심실 프로성 딴티공 드레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푸스에서 출시한 EM10 마크 3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동일 기종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화질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직접 평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재밌는 제품은 무엇이냐? 바로 폴더블 태블릿입니다. 삼성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시점에서 거의 폴더블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니 태블릿 P를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짜잔 짠짠, 오, 소니 태블릿 P 맞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의 경우에는 무려 2011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던 제품입니다. 거의 8년 전 제품인데요. 8년 전에 폴더블 태블릿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과연 2019년도에서 바라본 소니 태블릿 P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소니에서 출시를 했던입니다. 바로 태블릿 P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 뿅, 맞습니다. 소니 태블릿 P. 2011년도 11월에 출시된 소니 태블릿 P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폴더블 타입으로 제작이 돼 있었습니다. 무려 8년 전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혁신적인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약 599달러,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환산을 하면 63만원에서 한 64만원에 판매가 됐던 제품인데요. 8년 전이 지난 지금 저는 약 15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말이죠. 박스만 보면은 최근에 출시했다고 믿을 정도로 상당히 박스 역시 보관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따라랄랄라 슝. 박스를 열게 되면은 상단에 Getting Started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태블릿 P. 와, 무슨 지갑처럼 생겼는데요? 장지갑. 그리고 보증서가 나오고요,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추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경우에는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AS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품도 아마 더 이상 제공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3080mAh의 배터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8년 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은 나쁘지 않네요. 그 아래쪽에는 전원 어댑터와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참고로 충전 어댑터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 5핀 포트가 아닙니다. 별도의 충전 어댑터예요. 한마디로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전용 어댑터로만 사용을 해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게 상단에는 소니라고 인쇄가 되어 있고 하단에는 아무것도 인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하단 케이스를 손톱으로 옆에서 눌러주면은 손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 케이스를 열게 되면은 그 안쪽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배터리를 넣기 전에 하단 좌측면에 보면은 이처럼 마이크로 SD 카드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넣고 다시 케이스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경우에는 통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G를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됐는데요, 유심의 경우에는 하단이 아닌 상단을 열어주셔야지만 유심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을 열게 되면은 상단 우측 하단에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사이즈는 180mm 그리고 79mm, 두께는 28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태블릿과 두께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28mm로 상당히 좀 두껍게 제작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은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포트 구성은 우측에는 전원 버튼, 충전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5핀 포트, 볼륨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하단에는 3.5mm 이어폰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은회색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상단은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카메라는 오토포커스를 지원을 하는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량은 어느 정도 나갈까요? 일단 배터리를 넣은 상태에서 중량을 직접 재봤습니다. 368g.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태블릿이 이렇게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휴대성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제품은 무려 8년 전 제품입니다. 지금의 기술로 기준을 하면은 많이 부족한 게 있겠지만 어쨌든 8년 전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태블릿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야, 일단은 화면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소니. 오, 나름 있어 보여. 일단 화면을 폈을 때
5.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상하로 펼쳐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는 거의 10인치대 태블릿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가지 중간에 경첩 부분에 베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한번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코어텍스 A9 듀얼코어 1.0GHz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1GB, 스토리지는 4GB 스토리지가 탑재가 됐습니다. 안드로이드는 3.2 허니콤이 탑재가 됐는데요. 3.2 버전의 경우에는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4.0까지 업데이트가 됐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업데이트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 이 태블릿을 업데이트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5인치 1024x480 디스플레이가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 그냥 단순 계산만 하면은 약 11인치 정도의 태블릿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접었을 때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지갑이나 혹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겠죠. 따라서 안투투 벤치마크 프로그램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제품 루팅을 해서 안드로이드 버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하단에 있는 게임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상 게이밍 패드가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십자 패드 그리고 게임 버튼, 제가 정말 예전에 즐겨했던 게임인데 이거 모드의 골프 아닌가요? 게임 로딩이라던가 게임 플레이 하는데 전혀 렉이 없습니다. 뭐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1GB 램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나쁘지가 않아요. 사운드도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요. 자, 이처럼 태블릿 P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소니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더 이상의 게임을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치된 게임만 플레이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게임이 하나가 더 들어있네요. 핀볼 히어로즈라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동영상은 어떻게 재생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셔셔프에서 재밌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년도 삼성. 자, 이처럼 유튜브를 실행을 시켜봤는데요. 상단과 하단, 중간에 경첩 부분 베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괴이하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제가 외계인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입이 좀 더 길어지고 볼품없습니다. 화면이 5.5인치에서 11인치로 커지는 거는 좋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보기에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영상을 플레이 해본 결과 상단에만 영상이 나오고요. 하단에는 이처럼 동영상의 위치라던가 정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등의 설정값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서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네이버로 들어와 봤더니 태블릿 모드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검색창에 키보드를 갖다 대면은 상단에는 웹서핑 화면이 나오고요. 하단에는 키보드 자판이 나옵니다. 5.5인치의 화면을 키보드 자판만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키보드 자판을 누르기에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짝 반으로 접게 되면은 약간 노트북의 느낌도 나기는 합니다. 하단에는 터치식 키보드, 그리고 상단 디스플레이는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태블릿으로 좀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마켓 자체가 막혀 있어가지고 정작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에 나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5인치 디스플레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 신선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소니 태블릿 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8년 전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나름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599,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63, 4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던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은 경첩 스타일로 돼가지고 듀얼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봐도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니의 특장점이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까지 넣어줬었는데요.
만약 정말 최신 기술로 좀 더 슬림하고 얇게 이렇게 폴더블 태블릿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다 플레이 세션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면 구매할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건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기하고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시험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에서 딴뜨공 드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